자,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인적 쇄신. 어떤 언론에서는 살생부라고 또 표현을 하더군요.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한국당 현역 21명 인적 쇄신 하겠다지만 주말 동안 21명의 명단도 발표했죠. 이분들은 당협위원장 될 수 없다고. 그런데요. 영남 쇄신폭 적고 물갈이 효과 미지수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불출마자 대거 포함됐다. 이미 총선 출마 안 한 사람들이 21명 명단에 잔뜩 들어있어서 부풀리기다. 그리고 새로 당대표가 뽑히면 그나마 이것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군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협위원장도 하는데 왜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잘랐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실 것 같아서 대단히 서운하시겠지만 앞으로 공모에 응하셔도 이분들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평택시갑 원유철, 용인시갑 이우현, 경산시 최경환, 부산 중구 영도구 김무성, 그다음에 당협위원장을 직전까지 총사퇴 전까지 맡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당협위원장직을 못 맡게 되신 분들입니다. 양천구 을 김용태, 강남구 갑 이종구, 강남구 병 이은재, 그다음 의정부시 을 홍문종, 강릉시 권성동 21분이죠. 조강특위 위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해온 김용태 사무총장의 경우는 이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가장 먼저 선도 탈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의 분열의 뭐 그 이전에 이미 뭐 당은 사실은 그 총선 때 이미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당이 분당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 네, 양무석 이사장님. 네. 자,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 명단 발표. 네. 이른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과연 살생부인가 아니면 부풀리기 명단에 불구한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부풀리기 한 것뿐이다. 예. 그 말씀대 많이 이제 지적됐던 것처럼 불출마 선언을 21명의 현역 위원 중에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 6명. 예. 그다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5명. 예. 그다음에 지금 2심이나 수사 중인 그 의원이 또 그 4명. 그럼 21명 중에 15명은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이 당협위원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 어차피 좀 어렵다. 예. 그럼 이제 총 6명이 이제 사실상 물갈이에 이 폭탄을 맞았거나 저격을 당했다. 안 그러면 스스로 이 감당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21명의 물갈이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사실상 불출마 선언했거나 그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진행. 그러니까 이분 빼고 저분 빼고 다 빼보니 빼보니 6명밖에 안 남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역 물갈이는 사실상 지나치게 부풀리기가 됐다 하지만 당협위원장 그 원외 당협위원장이 79명이 이 1명을 포함한 79명이 대폭 물갈이가 됐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 그 비대위의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또 평가받을 만한 그 지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좋음이 아니고 현재 부풀려졌던 것과 함께 의지를 갖고 원외 당협위원장의 대폭 물갈이는 상당 부분 우리가 평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양무석 이사님께서 이제 두 가지의 측면이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과 달리 친박 진영,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진영에서는 별다른 반발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해하는데요. 그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당 현역 21명 탈락에도 잠잠. 물론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좀 조용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나 봅니다. 총선 출마 열려 있었다. 총선 출마.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요. 당협위원장 자리보다는 총선에만 나갈 수 있으면 뭐가 문제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네요. 이쪽 내용 좀 자세히 보죠. 잔류파 12, 복당파 9, 큰 차이가 없고 김무성 등 6명은 이미 불출마 선언. 아까 방금 소개했던 내용이군요. 공천 배제는 아니어서 구제 기대할 수도 있고요. 원유철, 윤상현 등등등은 당 결정 수용할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네요. 여기에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최경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치라는 것은 세옹지마라고 해서 정말 그 시시각각으로 바뀌죠. 이번에 저는 그 당협위원장 교체 그 뉴스를 보면서 정확하게 1년 전의 뉴스가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가 있던 정확하게 1년 전에 작년 12월 달에도 당협위원장 60명, 70명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또 물갈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갈이를 했었죠. 그때 이제 서청은 의원 등 이제 의원 4명이 포함됐는데 그때 누가 발표를 했냐 하면은 당시에 홍문표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물갈이 발표를. 근데 그분이 이번에 물갈이 대상으로 됐거든요. 그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 만에. 물갈이를 발표하던 사람이 1년 만에 물갈이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정치라는 것은 세옹지마인데 내년 2월 달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바뀝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총선이 있는데 공천은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이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새 지도부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당협위원장에 포함이 됐건 안 됐건 간에 내년에 공천 여부는 정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가 괜히 별것도 아닌 것을 뭐 모난돌처럼 정 맞는 것보다는 은인자중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마 맞겠죠. 이번 인적 쇄신 발표 중에서 약간의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뭔가 하면 윤san 변호사. 요번에 한국당 조광특위가 인적 쇄신 기준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자가 있습니다. 앞서서 탈당과 탄핵 관련 책임자도 대상이다 하면서 선거 패배 책임자도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된 21명 중에 보면 딱히 선거 패배 책임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전직 대표나 뭐 당시 선거 때 활약했던 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뭐 홍문표 사무총장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홍준표 전 당대표의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당협위원장직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죠. 당협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당내에서 그 당 조직을 맡느냐 안 맡느냐 문제라서 그 부분과 약간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실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이게 단행은 됐지만 진정한 인적 쇄신은 이제 공천 과정이나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선출직들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번에 의미가 큰 것은 21명의 현역뿐만 아니고 이제 원외위원장들에 대한 인적 쇄신도 단행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언론에서 포커싱을 해주셨으면 좋은 게 총 저 물갈이 대상이 70명이 넘어가죠. 총 대상은요. 저희가 이제 좀 그 당 정체성과 부합하는 인물뿐만 아니고 좀 젊은 분들 위주로 어떤 분들이 다시 새로 들어온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점을 갖고 인적 쇄신을 했다는 부분이 폭은 당내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큰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아니면 타당에서 볼 때는 미진해 보일지라도 사실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큰 거고요. 더군다나 일부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 출마가 사실 계속 좌절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그런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께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또 어떤 인물이 들어오는지, 또 어떤 인물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재호 교수님께서는 이번 한국당의 인적 쇄신안 발표, 인적 쇄신안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 발표를 할 거야. 하여튼 어떤 표현이든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긍정 부정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 숫자로는 21명이니까 한 18% 정도 되니까 홍준표 체제 때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홍준표 대표 때는 현역인이 한 4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당초 한
2여 명 정도 될 거다 했는데 21명이니까 한 2배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큰 폭이다. 이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은 실제 효과는 한 6명 정도 불과하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친박 비박의 계파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연 지금 한국당이 합리적 보수, 새로운 보수로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부족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사 이익을 못 보거든요. 한 20%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과거에 좀 수구 냉전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극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나름대로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대안 정당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정말 정권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처방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찬 변호사 보태면요. 저희가 그 지역구 의원이 95명인가 그렇거든요. 전체 인원은 112명, 113명이지만 따라서 그 지역 비례 의원은 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대비해 보면 상당히 큰 폭이고요. 또 하나 이제 수구 뭐 합리적 보수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붙이신 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책임과 관련된 좀 한 발 떨어져 있다는 표현을 위해서 합리적 보수라는 단어를 쓴 거고 보수는 원래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이고 보수가 수구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옛날의 시각을 갖고 보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고요. 보수도 지금 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하시고 싶은 거네요. 경제 양극화에 관련된 우리 당의 노력은 이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양극화 관련된 것은 경제 민주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적 가치예요.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바고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현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이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밍을 할 때 이게 뭐 수구다, 경제 정책이 없다. 저희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구가 아니라 보수임을 좀 인정해달라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윤기찬 변호사를 보고 일반적으로 합리적 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기찬 변호사가 합리적 보수의 그런 모습이다. 갑자기 양무서 이사님께서 이렇게 살짝 띄워준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